오늘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릴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교수 손승우입니다. 얼마 전 오물풍선이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런 오물풍선을 막을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이저는 그냥 빛이잖아요. 어떻게 빛을 쏴서 멀리 있는 풍선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레이저에 담긴 물리학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근데 레이저는 빛 아닌가요? 네, 맞아요. 레이저는 세기를 증폭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빛과 조금 다릅니다. 물질에 따라서 그 안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계단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평소에 낮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는 불안정해서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빛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파장의 빛이 지나갈 때 더 잘 유도돼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정돈된 빛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빛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됩니다. 레이저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조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저는 매우 잘 다듬어진 빛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파장이 섞여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기존 조명과는 달리 레이저는 단일 파장, 같은 위상에 퍼지지 않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증폭하면 왜 불이 붙을 만큼 세지는 걸까요?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강한 빛을 한 곳에 모아 열을 내도록 하고 이 열을 활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전력 공급 장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페스티벌 레이저 조명이나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도 같은 원리인가요? 출력의 차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 레이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상생활의 레이저들도 출력이 세지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1mW 이하지만 시술용 레이저는 수백 와트의 출력을 아주 짧은 단위의 펄스로 사용합니다. 절단용 레이저는 수십에서 수천 와트까지 다양한데요. 킬로와트급은 금속 절단도 가능하다고 해요. 무기로 사용되는 레이저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와트의 출력을 내려면 3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굉장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냉각이 필수적입니다. 냉각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 일상에서 그만한 출력을 내기는 힘들죠. 어쨌든 레이저도 빛이니까 그럼 거울로 반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울이 100% 빛을 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실제로 고출력 레이저가 닿으면 거울 금속층의 전자가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전자가 움직이며 열이 발생합니다. 빛 에너지가 크다면 그 열이 거울을 녹일 만큼 커지게 되죠. 레이저의 에너지에 따라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강력한 레이저 무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출력을 조절해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라이트 세이버 같은 것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스타워즈처럼 SF 영화의 전투씬에서도 레이저 무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광선검을 어떻게 어렵사리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광선검끼리 부딪히지 못하고 서로 허공의 검을 휘두르게 될 거예요. 사실 영화와 달리 실제 레이저 무기는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멋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레이저 포인터는 가시광선 레이저입니다. 가시광선은 공기 중에 먼지, 수증기에서 산란이 돼서 빛이 나가는 경로가 보이게 되는데요. 무기용 레이저는 적외선 레이저를 쓰죠.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미사일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레이저 무기를 쓰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대공무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대공포와 미사일이 있는데요. 대공포는 단거리에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미사일은 멀리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바로 비용입니다. 미사일과 대공포는 한 발당 수억 원씩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방공무기가 바로 레이저 방공무기인데요. 잘 알려진 방공무기인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나 영국의 드래곤파이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미사일 한 발당 드는 비용은 약 5만 달러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아이언빔의 레이저는 1회당 약 1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이렇게 요즘은 레이저 방공무기의 장점을 파악해 세계 여러 나라가 레이저 방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레이저 무기 운영비가 이렇게나 낮은 이유는 오직 빛에 의한 열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력에 필요한 전력만 공급되면 충분하죠.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 중인데요. 하나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방섬유 레이저를 사용해서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 방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대공뿐 아니라 육상 해상에서의 무인기, 지뢰, 함정처럼 다양한 구조물을 파괴하는 시험도 마쳤다고 합니다. 폭탄과 지뢰 같은 위험물도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레이저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향상되고 이동까지도 가능한 블록2가 개발 중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나 위험에도 우리 군의 대응 능력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물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를 사랑하는 남자 물리학자 손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